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오늘 저녁 식사 시간 되어서 전해드리는 영웅님 관련된 세 번째 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일단 첫 소식부터 조금 아쉬운 내용 전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번 미스터트롯 콘서트 고양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콘서트 역시 코로나로 인해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4월 2일에서 4월 4일 날로 예정되어 있던 이 고양시 콘서트가 결국 4월 11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한다는 발표에 따라서 현재 공연 일정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양시 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공연 일정도 6월 11일에서 13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연기되는 것에 대한 관객분들께 죄송하다라는 이런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팬분들은 이러다가 올해 안에 콘서트는 할 수는 있는 거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뽕뉴스도 지금 콘서트 예매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코로나가 잡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브라질 같은 나라는 아예 막 어린 나이 때 사람들이 모여서 막 파티를 하고 클럽에서 모여서 춤추고 밤새도록 놀고 막 이런 엉망스러운 분위기가 뭔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변종 바이러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지금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직간접적으로 여러가지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콘서트를 계속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결국 이런 기사가 또 났습니다. 이러한 콘서트 취소, 장르 차별을 멈춰달라라고 이 대중음악 공연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가 이렇게 벌어졌는데요. 콘서트 차별 금지를 촉구한다라는 외침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연 기획사, 프로덕션 업체, 가수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만든 이 대중음악 공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런 현재 콘서트 일정 연기에 대하여 차별금지를 재차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현행 거리두기 지침상 대중가수가 개최하는 콘서트, 연극, 뮤지컬과 달리 이 공연이 아닌 일반 모임 행사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콘서트가 하필이면 연극 뮤지컬과 달리 일반 모임 행사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상일 때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 행사가 금지되어 있는 만큼 콘서트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타 장르의 공연과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합니다. 최근 미스터트롯 콘서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수들의 콘서트 역시 모조리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비대위 관계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현 시점에서 방역당국과 정부 관련 부처에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린다. 생업이 위협받고 있다. 편견 없이 바라보고 더 이상 우리의 생존권을 막고 있는 공연 간 차별을 없애달라라고 요청하며 다른 장르의 공연과 같은 기준으로 집계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모임 행사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연극, 뮤지컬 솔직히 뭐 연극은 규모가 작다라고 치지만 뮤지컬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는 모이지 않나요? 근데 콘서트 같은 경우가 일반 모임 행사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게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는 이 거리두기 2단계의 기준 때문에 아예 개최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뭐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들도 많았지만 이게 그냥 콘서트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관계자분들이 정말 생업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자영업자분들도 이 거리두기 단계의 부실한 점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외침이 많은데 이게 우리가 예약하고 기다리고 있는 미스터트롯 콘서트 역시 마찬가지인 걸로 보입니다. 참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말 올 연말까지도 콘서트가 미뤄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까 상당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또 뭐냐? 중장년 여성이 차트를 움직였다. 임영웅은 어떻게 1위에 올랐나? 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요번 가온 차트 때
디지털 차트 1위에 올랐는데 스트리밍 하는 것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1위에 오른 이유가 압도적인 음원 다운로드의 영향이었다고 합니다. 국내 아이돌의 경우 스트리밍 비중이 한 58%, 다운로드가 한 40%인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주 매출 가운데 87%가 음원 다운로드였다라고 합니다. 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다운로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타 아이돌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 자체가 주요 팬층이 50대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10대에서 20대는 스트리밍, 이렇게 실시간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만 이용하는 반면에 중장년층은 음원을 직접 핸드폰 같은 곳에 다운을 받아서 듣는 세대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이 영웅님의 음악 주요 소비층이 50대가 38%, 40대가 22%, 그 중에서도 여성이 77%여서 남성에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중장년층 세대가 이 음원 차트에 영향력도 미치고 다운로드를 받는 세대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하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영웅님에게 좀 더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인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40, 50대 이상의 인구가 점차 늘고 있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면 연령대를 타깃으로 하는 이러한 가수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장성이 있다라고 하고 이 고연령대의 팬덤이 적극적인 음악 시장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국내 음악을 중장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주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수들이 트롯으로 장르를 변경하여 이 시장에 도전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은 다 맞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40, 50대 이상의 연령층들이 무조건 트롯을 듣는 게 아니죠. 우리 탑6의 노래를 듣는 겁니다. 탑6가 트롯을 했기 때문에 듣는 거죠. 트롯을 탑6가 불러서 탑6의 노래를 듣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영웅님을 비롯하여 탑6가 트롯이라는 장르를 한 차원 높게 끌어올렸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다른 노래에 비해서 트롯이 좀 더 우리 소천사님들 같은 중장년층 분들에게 쉽게 다가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영웅님 같은 경우만 해도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불러도 음원 순위부터 각종 차트가 압도적으로 상승되는 것을 봤을 때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지가 중요한 거지 사실 장르가 우선순위는 아닌데 그 장르에 도전을 한다고 해서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중장년층의 음원 파워는 대단하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짚은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소식은 영웅님의 과거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뽑아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영웅님이 과거 신정훈님을 방송에 함께 출연하며 정말 쭉 함께 하고 싶은 분이다라고 소개를 했던 거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사실 이 신정훈님은 JK 김동욱이라는 가수와 함께 인연을 만지면서 이 물고기 뮤직의 대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신정훈 대표가 JK 김동욱 씨와 함께 이 물고기 뮤직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 신 대표님은 사실 프로듀서로도 엄청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 이 JK 김동욱 씨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 이 신 대표님의 능력이 발휘가 됐다고 합니다. 한영애의 조율이라는 이 노래를 당시에 불렀는데 가스펠적인 느낌으로 편곡을 하여 크게 화제가 됐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실력이 있었던 신정훈님은 이 JK 김동욱님이 물고기 뮤직을 떠나면서 이 판타스틱 듀오 이수영 편에 출연했던 가수 지망생인 영웅님을 발견하고 연락을 취해 지금의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 이러한 또 과거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참 새롭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신정훈님 역시 그냥 인성만 좋은 게 아니라 영웅님처럼
풀어주신 능력도 뛰어났었다라는 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영웅님의 매니저로서 활동을 하며 많은 무대 행사와 그리고 공연들까지 일일이 따라다니며 조율을 했었던 이 신정훈 대표님의 숨은 노력이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삐약의 정동원님이 5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라며 유튜브에 이런 기념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랜 시간 걸렸지만 결국에는 달성이 되어서 너무 기쁘다라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귀엽게 건행 인사를 잊지 않고 해줬다는 거. 정동원님 건행 인사 정말 열심히 하지 않나요? 이러니 영웅님이 특히나 더 예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우리 영웅님을 좋아하는 소천사님들 중에 정동원님도 귀엽다라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탑6는 정동원님을 비롯하여 모두가 한 팀이고 한 가족이다라는 게 참 너무나 뿌듯하고, 한 몇 달 전만 해도 뽕뉴스가 이런 얘기를 하면 뽕뉴스는 영웅님 말고 다른 가수 좋아하는 거냐 이런 비판글도 있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실제로 팬들끼리도 조금 뭉치는 느낌도 있고 이 탑6들은 하나다라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뽕뉴스 입장에선 참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영웅님이 바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천사님들의 의견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영웅님에 관련된 소식 세 번째 내용 전달해드려 봤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올라올 소식도 팩트 있고 중요한 내용 가득 들고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